안녕하세요. 신랑부장 정주기입니다. 지금까지 교감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어떤 장단점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지원하셔야죠. 네, 지원하는 방법이나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입학 전형 및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주고등학교는 올해 총 정원 내에서 420명을 선발하고요. 일반 전형,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기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일반 전형이 지원하실 겁니다. 318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체육 특기자 전형, 사회통합 전형, 보호자 자녀 전형, 고위 특례자 전형 이 네 가지는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받으신 입학 전형 요강을 보시면서 해당되는 사항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내용을 잘 읽고 자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다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 전형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이 84명, 그러니까 모집 정원의 20%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자가 있을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 이제 사회통합 전형 84명 정원에서 올해 지원자를 뺀 나머지 인원의 50%를 일반 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서 접수 종료 후에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가 나오잖아요. 그 나온 거에 이단 인원을 반영한 일반 전형의 최종 선발 가능 인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14명이 지원했다. 그럼 84명에서 14명 뺀 70명의 50%인 35명을 일반 전형으로 돌리게 되고 결국 일반 전형의 최종 선발 가능 인원은 318명에서 35명을 더한 35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한 학급이 늘 수도 있다는 뜻이 이런 뜻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얘기 됩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지원자 격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지원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12월 4일 이제 0시부터 12월 6일 금요일 15시 사이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겁니다. 결제를 하면 접수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배수를 이제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전형 지원자가 1.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1.5배수까지 뽑고 그 다음에 그 1.5배수의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반 전형 지원율이 1.2배수 초과 1.5배수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다 면접을 실시하고 뽑게 되고요. 만약에 지원자 수가 1배수를 넘고 1.2배수 이하일 경우에는 추첨으로만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냐 안 보냐는 경쟁률 1.2대1이 결정하게 됩니다. 1.1 넘으면 경쟁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대1이 안 돼서 면접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을 포함한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교과 지식을 묻진 않습니다. 학생에게 어떤 문제를 풀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교과 지식을 묻게 되고 예년에 보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를 4분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학생 한 명이 들어가서 답변하게 됩니다. 보면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가보면 이게 오른쪽 상단에 입학 안내가 있고요. 그 안에 모집 요강 전편입 안내, 학교 홍보 자료, 입학 설명회, 이전 홍보 동영상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다 보시면 되고요. 전형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 0시부터 12월 6일 금요일 3시 사이에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고 자기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 11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사전에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딱 결제하기 전까지는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는 이 사이 기간만 가능하고요. 결제를 하는 순간 우리 자사부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부에 일지망권을 쓰게 되잖아요. 결제하는 순간 일지망권을 쓰게 된 겁니다. 결제하고 결제 취소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 쓰면 일지망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돼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입학 지원서를 학교에 와서 한번 내야 됩니다. 우리 양동고등학교에 와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 발표가 12월 10일 날 오후 5시에 공동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써야겠죠. 네, 면접을 보려면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우리 면접관들이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 사이에 입력을 완료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저장을 완료하면 그것이 제출로 된 거고요. 학교에다가는 또 방문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수험표를 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은 아마 결제할 때 그런 단계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보시면 되고 면접은 12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7일 금요일날 발표하게 되고 올해 입시는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일반 전형은 이제 보통 이제 지원 인원이 미달되지 않는 경우는 추가 모집은 없고 이제 뭐 사회통합 전형이나 다른 전형은 추가 모집은 미달될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니까 우리 면접은 1.2대 1이 넘어가면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지원율이 1.2대 1이다. 올해 일반 전형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지원자의 한 90%는 합격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1.5대 1이다. 1.5대 1 정도 되면 한 70%대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 전형은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했더니 20대 1이다. 20대 1이면 5%만 붙는 거죠. 10대 1이면 10%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70%, 80%, 90%가 붙는 면접입니다. 그러면 전략이 좀 달라야 되죠. 실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은 물론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되죠.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깜빡하는 실수로 실점하는 순간 커다란 실책이 되는 거죠. 일단 자기소개서 말씀드리자면 자기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면접관이 질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글을 쓸 때 자기조학습은 요만큼 쓰고 인성력이 요만큼 쓰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은 면접관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제외 1200자면 상당히 많은 글입니다. A4로 출력해보면 한쪽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현재 중3의 학생들이 쓰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자서전을 써야 되는 거죠. 인성 영역. 내가 인성적으로 뭐 할 게 있지. 학급 회장으로서 부회장으로서 학급에 기여한 일. 내가 축구 대회에서 헌신적으로 한 거, 옆에 친구가 목발 짚고 다녀서 내가 식판 들어준 거, 가방 들어준 거, 그래도 없는데 잘 생각해. 나는 남들이 하지 않은 게 있구나. 엄마 말 잘 들은 거, 이런 것들 막 적기 시작하고, 아니면 이제 자기조학습 영역은 자기가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학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정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추후에 앞서 학습 계획들, 그런 것들을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3 애들한테 보면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학습 계획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아이들의 글이 굉장히 좀 거칠고 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부모님도 봐주시고 그리고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나 또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계속 교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금은 고3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쓰지 않지만 과거에 쓸 때는 자기가 글을 쓴 다음에 선생님들한테도 읽고 첨삭하고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교정해 나가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아버님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실점은 바로 이거입니다. 토플, 토익, 테슬, 토슬, 펠트, HSK, JLPT 등 각종 인증 시험 점수는 작성은 안 됩니다. 교과목 점수, 수학 과목 90점 받았다. 아니면 영어 1등 됐다. 쓰면 안 됩니다. 왜? 0점 처리기 때문에. 0점. 점수 노출되면 영재 교육했던 거 쓴 거 다 0점 처리됩니다. 0점이면 당연히 불합격이죠. 열심히 얘가 썼는데 이런 말을 썼으면 바로 0점 처리해서 불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소개를 잘 써야 되고요. 밑에는 또 부모의 어떤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자신의 이름 출신 중학교를 쓰면 이거는 10점 감점됩니다. 면접 총점이 100점이면 10점, 껌별로 10점입니다. 아버지 나타내고 지원자 이름 10점, 10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학에 대해서 심한 탐구를 하고 싶어서 어느 교육청에는 영재교육원의 수학 부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2년 동안 수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과제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한 과제연구 중에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고찰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공지능에서 최적화 이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 저는 그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머머대학교의 컴퓨터공학 교수이신 저희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는 딥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의 연구를 확장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 패러디하자면 흑백요리사에서 안성재 셰프가 얘기하면 너무 많죠. 감점시킬 게 너무 많죠. 영재교육원도 있고 부모의 지위를 감점이긴 하고 자기 어떤 수상한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0점이 되는 거죠. 그 학생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정상, 절차상 0점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봐주셔야 돼요. 아이는 잘하고 싶습니다. 나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달고 싶거든요.
그걸 달면 0.7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써달라는 거죠.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스터디를 해봅시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토익 시험에 응시에 450점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 공부에 내지는 결과 850점을 얻으면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에 따른 근거로 점수를 적었죠. 0점입니다.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종결점이 됐습니다. 0점이죠. 겨울방학 중 어디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 참가의 2위 이상, 경시대회 입상 0.7입니다.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인증 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영어 인증 시험 최고 수준 0점입니다. 좀 잔인하죠? 네. 근데 이게 규정입니다. 직업이신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신분이나 지위를 노출했기 때문에 10점 감점입니다. 방송 관련 동아리 학원이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이름을 달았어요. 그러면 출신 중학교를 공개했으니까 10점 감점입니다. 네. 같이 풀어볼까요, 이제? 자,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중 3학년 참 친절해요. 자기소개서 천천히 적었습니다. 10점 감점이고요. 면접장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또 누구누구입니다. 또 10점 감점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10점 감점, 면접에서 10점 감점, 20점 감점입니다. 그러면, 네. 그죠? 그냥 감점이에요. 자, 그 결과 국어 점수가 10점 올라 80점 넘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100점도 아니고 80점인데 0점입니다. 학급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명 솔킹 타임에 저 솔킹이 아마 학생 이름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 노출이죠. 네, 개인의 자기의 노출이 10점 감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만 운동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땡땡중 또 학교를 공개했죠. 10점 감점입니다. 중학교에서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교내 환경 사진 대회, 네, 교내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죠. 네, 교과목 대회가 아니더라도 교내 대회죠. 0점입니다. 중학교 육상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감점은 아니고 0점인 게 아니냐잖아요. 0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럼 보류입니다. 보류가 뭐냐면, 여기서 사실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면 면접전형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위에는 명백해서 사실 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래는 논의를 하겠죠. 면접전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 학생의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환경위원, 네, 감점이죠. 아버지 신분이 노출되었죠. 네. 중학교 때 학생회장에 임명돼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는 소출된 거잖아요. 네, 학교에 했던 거고, 이거는 무관합니다. 네, 학교 회장이나 학생회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죠. 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감점당하기 시작하면, 면접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진학사 어플라이에서 보통 하는데요.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여기 딱 가면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게 돼 있죠. 보통은 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치지 않잖아요. 다른 한글발이나 워드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제출하면 이제 제출 완료될 거죠. 자기소개서 우리가 유사도 검색 시스템 돌려봅니다. 네. 고입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돌려보면 오랫동안 돌리면 그냥 반년도에 누적된 걸 다 돌려봅니다. 자기 형이 썼던 거 그대로 카피해서 쓰잖아요. 딱 뜹니다. 네. 다 떠요. 네. 그래서 뜨면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열어가지고 이 학생을 처분하겠죠.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실제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 이제 카피된 원래 원본 같은 걸 서로 비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카피해서 쓰면 안 됩니다. 대리 작성 이런 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또 설명드릴게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중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항목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3번과 5번을 뺀 채 출력을 해줍니다. 인적사항 출력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그 생기부가 누구 건지 알죠. 네. 그 다음에 학교에 오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림 작업을 하시는 전형 요원들이 그걸 가려주십니다. 그 가림 작업 하시는 분들은 면접위원과 별개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3학년 행동특성을 종합무게는 넣지 않습니다. 안 넣게 되어 있고요. 1, 2학년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면접식 유의사항, 면접 때도 또 잘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잘 써야 되지만 면접 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한 4분 정도, 예년에 보면 4분 정도의 3, 4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들어가면 수험생이 혼자 들어가면 면접관이 3분 앉아 계십니다. 3분 중에 2분은 우리 본교의 선생님이시고요. 한 분은 교육청에서 위촉한 입학전형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한 분 계신 거죠. 그럼 학생은 대기실에 있다가 들어와서 앉아서 면접 보고 또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고 입학 전형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나면 학생들은 귀가를 바로 하게 됩니다. 자기가 좀 면접 순번이 늦으면 좀 오랫동안 좀 대기를 해야 되고요. 좀 빠르면 바로 하고 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 어떤 사진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면접위원들이 합숙하면서 문항을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한 테이블에 보면 3명씩 앉아있죠. 그 3명의 면접위원이 앉아서 그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쭉 읽으면서 문항을 개발합니다. 그 학생에 대한 개별문항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면접장이죠. 수능시험장 같죠. 수능시험장과 똑같이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자 쓰고 문이 닫히고 이 안에는 학생만 들어가죠. 아들을 보내고 기다리고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 전화 바쁘니까 연락도 안 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실제 수능처럼 딱 건물 입구에는 수험번호에 따른 위치가 다 되어 있죠. 학생들에게는 제가 지금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이 올해 1학년 애들은 면접을 못 보고 들어왔어요. 자소를 좀 쓰다가 해서 면접을 한번 봤으면 좋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라서 한 번쯤 봤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있습니다. 참고로 책상을 올해 1월에 바꿔서 새 거에 앉습니다. 좋아졌어요, 시설이. 다들 긴장했죠. 서로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서로 이 당시 코로나 있어서 2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애들이 대기하고 있죠. 어떤 애들은 열심히 자기소개서 읽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자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좀 기다리게 되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복도 앞에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외투는 저기 사물함, 사물함도 올해 1월에 바꿨습니다. 더 크고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가 나오고 들어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이렇게 앉습니다. 면접관 세 분 앞에 앉고, 질문을 듣고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해야겠죠. 남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질문을 4개 하면 한 문항당 20초씩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80초를 대답하고 나머지 한 2분여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어요. 여학생들은 한 문제당, 한 문항당 한 1분씩 답변을 하면서 막 길게 답변하려고 하는데, 여학생들이 아주 간결하게, 뭐 전형적인 이과적 사고 T인지 모르겠지만, 딱 정확하게 간결하게 대답만 하고 있지만, 뭐 가끔 답변하고 나서, 지나고 보면, 그 2번 문제 내가 좀 더 답변하고 싶은데 생각이 들면, 면접관한테 혹시 이번에 대해서 시간이 남았을 경우, 이번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남은 시간 좀 더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너무 짧게 대답하면 이게 답변에 대한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나타내줘야, 또 질문이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서 자신의 생각을 쭉 답변하면 되는 거라서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문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습니다. 이중지원 당연히 금지고요. 당연히 면접이 실시되면 와야 되죠. 그리고 면접 대상자들은 학교에 와서 생활적 부품을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 예정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면접 복장 때 교복 입고 오면 안 돼요. 당연히. 교복 입고 온다면 걔한테 가서 빨리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졸업가운을 임시로 잠깐 입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신분, 왜냐면 입고 들어가면 10점 감점이잖아요. 입고 들어가면 10점 감점, 이건 막아줘야죠. 우리가 이미 인지의 상황에서 막아줘야죠. 전자기기 휴대에 불과하죠. 그리고 나머지들이야 다 당연한 것들 내용이라서 이렇게 자주 물으시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어요. 지원 자격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내 중학교 졸업 되셨다면 다 되죠. 그 외에도 또 특별한 경우들인데 그 특별한 경우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세요. 원서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우리 학교 와서 쓰는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에서 쓰는 거고 이제 희망의 시간 내에 절대 결제를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결제하고 좀 중학교 또 학교랑 직인도 찍고 뭐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촉박해서 찍으면 결제하시고 그러면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또 온라인 운영 시간에 접수가 나온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사전에 제공해 준 거고 그 시간, 이 자정을 딱 넘는 시간부터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미리 입력하는 걸 좀 권유드립니다. 다전화 전형으로 유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다전화 전형 항상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죠. 사회 다양성 전형은 모두 중위소득 160% 이하가 필수 조건입니다. 5인 가족, 다자녀는 5인 가족일 테니까 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평균액 39만 7천 원 이렇게 됩니다. 사실 뭐 아마 지금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저렇게 넘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이거나
이직을 위해서 퇴직인 상황이라면 맞춰줄 수 있을 거예요. 일대일 충분히. 특수한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을 맞춰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자기소개서에서 외국 연수나 여행에 대해서 쓰는 것은 괜찮나요? 안 되죠. 네.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에 괜히 리스크를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고위 특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다고 연거잖아요 외국어도 사실을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도 막 섞여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소개 쓰면 감점 표상입니다. 네. 그래서 좀 쓰면 안 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 올라가다 쓰는 거 어떤가요? 네,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걸 표현하다 보다가 자칫하다가 그 감점이나 0점 처리 사유에 걸리게 되면 너무 큰 리스크를 안게 되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잘 서술하면 됩니다. 학교 또는 학교도 회장, 부회장? 이건 가능하죠. 네, 학교에서 활동이니까. 리더십을 표현하기 위해서 학급 대학 수상이죠. 절대 쓰면 안 됩니다. 0점입니다. 창학기념이나 프로그램이다. 우리 학교 창학기념이나 프로그램이다 보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기 시절에 어떤 학교에 와서 어떤 학업 계획이 있다면 관련된 걸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 또 자기소개서 잘 쓰면 가산점 있나요? 자기소개서는 점수 대상이 아니죠. 면접만 점수 대상입니다. 없습니다. 감점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한 번 쓰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그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제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사례였는데 학생이 자기소개서 시간 내에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한 문장만 제출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봐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전에 사전에 완료하고 건드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학습량과 인성력을 구별했나요? 안 씁니다. 네. 면접관이 알아서 구별해서 문항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안 좋은데 괜찮나요? 네, 성적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걸 제거하고 받으니까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 수 없고요.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이 미흡할 때 감점이 되나요? 네, 감점은 아니죠. 면접으로 하는 겁니다. 지각이나 결석이 하는데 감점이 되나요? 네, 감점 대상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감점은 어떤 잘못 쓰지 말아야 할 걸 쓰거나 아니면 면접 장소에서 그런 행위나 말을 하는 경우에 되는 거죠. 3학년 행동 특성이 종합이 써있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 빨리 써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사용기록부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점수에 안 미치는 거죠. 이건 면접 질문을 제작하는 용도에 쓰는 거죠. 네. 가림 작업은 어떻게 하면 안 그리겠나요? 제가 본인이 가림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가림 작업은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양정고등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네, 가림 오면 안 됩니다. 네. 어떤 기재나 미기재는 지원자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 교육은 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네, 학생이 결례는 면접 질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잘 알고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대기실에서 자기소개서 열심히 보낼 때 있어요. 네, 그 내용이 어떤 질문이 나올까 보는 거죠. 면접 시에 말 되는 건 감점이 되나요? 아니겠죠. 네. 면접이 짧거나 길어도 감점이 되나? 아니지만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요. 면접에 감점이 있죠. 네, 인적사항이나 영적 처리 사항도 다 똑같으니까 뭐 그런 거 말할 때 또 자신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해서 또 점수를 말하거나 등수를 말하면 듣는 면접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얘가 잘하고 우수한 학생인 거 알겠는데 0점 처리됩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좀 잘 해야 됩니다. 면접에는 교복이 아닌 자연 복장 입고 오면 되고요. 면접이 끝나면 입학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진도하는 시간 좀 다르고요. 해당 면접이 끝나면 입학 전에 영역평가를 마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 면접은 일반 전형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요. 이제 사회통합 전형이나 뭐 다른 전형에서는 추가 모집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인 경우에는 그 절반을 선발인을 포함시켜서 일반 전형에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면접을 시행하게 되는 1.2배수는 합친 355명인 1.2배수가 아니라 318명의 1.2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학생이 엄청 많죠. 네, 엄청 많게 됩니다. 네, 마지막 사회통합 전형 안내하겠습니다. 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서는 입학 전형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비나 수익자 부담 감지를 좀 지원하고 있고요. 양정고등학교는 420명 중 8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전원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여기 하나 된다면 여기에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전원 다 합격이 되고요. 뭐 기획인능 전형은 뭐 다음과 같이 이런 전형도 있고요. 사회다양성 전형에는
뭐 다자녀나 뭐 다문화, 뭐 다양한 전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신이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뭐 잘 보시고 근데 이제 소득 기준이 있다는 게 항상 중위소득 160% 이하 가족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오늘 거의 한 90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뭐 요구하는 관련돼서 보면 되니까요. 네, 저는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